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의 허수 단위와 켤레의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과 복소수의 곱셈을 살펴봤는데요. 복소수의 덧셈은 복소수를 평면에 있는 좌표 x, y로 나타내면 복소수의 덧셈은 벡터의 덧셈과 같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복소수의 곱셈은 이 점을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아주 편하게 복소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좌표를 나타내는데 이 좌표 대신에 x 더하기 yi와 같은 방법으로 보통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를 우리가 복소수 0, 1 이 점을 우리가 허수단위라고 부르고 i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소수에서 1, 0이 그 실수의 단위 그리고 1, 0이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0, 1을 우리가 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소수 A0, 0B 그리고 또 일반적인 복소수 CD에 대해서 자 A0은 이제 실수인 복소수죠. A0 곱하기 CD는 복소수의 정의에 의해서 AC, AD가 되는데 이거는 복소수 CD의 A배와 같죠. 그래서 CD의 A배가 이 두 복소수의 곱과 같습니다. 자, 0B 곱하기 CD 이거는 복소수 이거는 0B는 앞에서 0, 1을 허수단위 i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0B는 i의 B배죠. 그래서 BI가 됩니다. 0B는 BI. 그래서 위에서 이제 복소수 CD에 A0과 0B를 곱한 것을 합하면 이 두 개를 합하면 AB인데 이것은 이제 실수부와 이제 허수부로 나누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소수를 이제 A0i를 A0i와 0bi를 각각 ABI로 나타내고 이 복소수를 AB를 ABI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A0i는 바로 A로 나타내고 0bi는 BI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ABI로 나타내겠습니다. 앞으로 실수인 복소수는 그냥 실수라고 하겠고 두 복소수의 곱에서 뭐 복소수 기호, 곱셈 기호 점을 뭐 생략해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뭐 i의 비승을 ib로도 나타내겠습니다. ib를 이 복소수로 나타내면 01 곱하기 b0인데 이거는 뭐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bi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ABI는 A 더하기 BI는 A 더하기 IB로도 나타내겠습니다. 자, 보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수 단위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인 복소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더 편한데 이 i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절대값이 1이고 편각이 2파이가 됩니다. i를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절대값이 1이고 편각이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i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절대값이 1이고 편각이 2분의 3파이도 되고 또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됩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곱셈이 편한데 이것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1 해서 절대값이 1이 되고 평각은 2파이의 2배 그래서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형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절대값이 1이고 평각이 파이인 바로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1점이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이것의 제곱은 평각이 2분의 3파이고 절대값이 1인데 이 제곱은 절대값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절대값은 1이 되고 평각은 이것의 2배 3파이가 되죠. 2분의 3파이의 2배 이것의 2배는 이렇게 해서 여기 3파이가 됩니다. 평각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하면은 이거 2배를 하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돼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복소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루트 3이고 평각이 2분의 파이인 게 있고 또는 그것의 이제 맞은편의 점 바로 그림에서 루트 3i 이 점이 있고 또 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루트 3i는 루트 마이너스 3으로 관습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i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 이것의 곱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점을 나타내죠. 관습적으로 절대값이 루트 2이고 평각이 2분의 파이인 바로 이 점을 나타냅니다. 루트 마이너스 3i는 절대값이 루트 3이고 평각이 2분의 파이인 바로 이 점을 나타내죠. 두 개를 곱하면 절대값끼리 곱해야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이죠. 평각은 더해야 되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파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복소수의 표현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켤레 복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는 이 복소수가 이렇게 지가 실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x-iy 이 복소수를 이 g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 g 바로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보면 g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켤레 복소수는 실수부는 같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바로 x축의 대칭인 이 점이 바로 g의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g 바. 그래서 이거는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g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절대값이 r이고 평각이 세타이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절대값은 변함이었고 평각이 마이너스 세타인 점으로 가면 이게 켤레 복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각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세타의 마이너스를 붙여도 코사인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해서 이 켤레 복소수가 극형식에서는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아주 좋은 성질이 있는데 바로 복소수 G1과 G2에 대해서 G1 더하기 G2의 바, 이 켤레 복소수는 G1의 바 더하기 G2의 바.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지죠. 곱셈에 대해서도 G1 곱하기 G2 바는 이것도 G1 바 곱하기 G2 바 해서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자, 덧셈의 경우는, 복소수의 덧셈의 경우는 이 x좌표, y좌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죠. 그래서 두 복소수를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로 나타내는 게 덧셈에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그럼 두 복소수의 합은 실수의 합 더하기 i, 그 다음에 허수부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g1 더하기 g 반은 실수부는 그대로 있고 허수부 쪽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환법칙을 적용하면, 자, x1 빼기 i, y1 이거 붙고 x2 빼기 i, y2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첫 번째 경우가 g1 바고 이 두 번째 경우가 g2 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 반은 덧셈에 대해서 잘 풀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보이려면 복소수의 곱셈은 극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g를 극형식으로 절대값과 평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g도 절대값과 평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는 것은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곱하고 평각은 두 평각을 합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1 곱하기 g2 반은, 자, 여기서 평각이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죠. 평각이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복소수의 곱셈에서는, 두 복소수의 곱셈에서는 절대값끼리 곱하고 평각은 더하니까 이 복소수가 이 두 개의 복소수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g1 바가 되고 뒷부분은 g2 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의 다음 성질은 복소수 g에 대해서 g 더하기 g 반은 g의 실수부 곱하기 2배와 같고, g 빼기 g 반은 g의 허수부의 2배에다가 i를 곱한 것과 같고, g의 절대값은 g 바의 절대값과 같고, g 곱하기 g 바의 곱은 g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다. 자, 그림에서 g가 여기가 있으면 g 반은 x축의 대칭인 g 바가 되죠. 그러면 두 개의 합은 바로 여기가 될 건데, 이것은 g의 실수부의 2배가 됩니다. 그림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g 바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g 바는 바로 이 점으로, 원점의 대칭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점은 g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 점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바로 이제 이 허수축에 나오는데, 절대값은 g의 허수부의 2배가 되죠. 그렇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g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g 바의 절대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곱은, g가 이 점이고 g 바가 이 점인데, 그래서 곱은 두 절대값은 두 절대값의 곱이니까 절대값은 그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평각은 얘가 세타면 얘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두 개를 합하면 0이 됩니다. 평각은 0이고 절대값은 g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바로 이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미 이게 성립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되죠. 덧셈은 복소수 g에 대해서 덧셈은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에 대해서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을 하면 g 더하기 g 반은, 자,
x 더하기 iy 더하기 x 빼기 iy인데 이거 합하면 2x가 되죠. 그래서 앞에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 g 빼기 g 반은 x 더하기 iy 빼기 x 마이너스 iy니까 이거는 iey가 되죠. 그래서 식의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g의 절대값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이것은 g바의 절대값과 같죠. 그 다음에 g 곱하기 g바의 제곱은 이거 두 개의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곱셈의 정의에서 x축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더하기 이제 허수부 x와 마이너스 xy 더하기 yx 합하면 허수부는 0이 되고 실수부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나오는데 이것은 g의 제곱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